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이번 자료 탈취, 이메일 공격, 협박 등 일련의 범행은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됩니다. 킴스키 계열 악성 코드들의 IP 일부가 본건 협박글 게시에 사용된 중국 선양 IP 대역들과 12자리 중 9자리나 일치하였습니다. 네, 온 국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었었던 한국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한 북한은 남측이 중국 선양에 북한 해커 근거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취약한 사이버 능력을 높여 반공화국 대결책 등을 강화해버리는 데로부터 북소행설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박근혜 패당인 것이다. 원전 해킹의 북소행설에는 또한 미국 상전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버리는 친미 4대 매국노의 흉악한 기도가 깔려있다. 앞서 지난 2013년 3월 20일엔 국내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가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320 사이버 테러도 북한 정찰총국 수행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이 났었죠. YTN과 KBS, MBC 등 방송사 3곳과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들을 강타한 해킹 공격.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됐다는 게 정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민관군 합동조사팀이 해킹의 접속 경로와 악성 코드의 특성을 분석해 밝혀낸 겁니다. 실제 북한 내부에서 공격 경유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금융사나 그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경유지에 접속한 그런 장기간 공격 준비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해커를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현지 회사 직원으로 미장 파견해 사이버 공격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관계자는 북한 IT 인력들이 평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외화벌이 사업과 산업정보 수집 활동을 병행하다가 평양에 지시가 있으면 즉시 목표 대상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가스나 지하철, 철도 등 우리 기반 시설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늘었는데 남한 내 사회 혼란을 유발하려는 목적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가능을 하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 도메인을 일정 할당받아서 북한 내부의 특수기관이라든가 그런 이제 교육 단위에서 일단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은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북한의 사이버전은 일단 비밀전쟁이라는 이런 비명하에 외부에 나가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제 분거지를 신설을 하고 그쪽에서 자기의 공격 목표에 대한 작업을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식량 위주로 이제 무역회사들의 위장 침입을 하는데 뭐 백솔 정보통신 기술 회사 뭐 그게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 나올 때 말입니다. 이제 비자를 받고 중국에 나올 때 찍힌 거를 보면은 어느 무역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해킹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죠. As the FBI and the President and everyone has now made clear, we are confiden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is destructive attack. We stand by this conclusion.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줄곧 부인해왔는데요. 공동조사를 미국 측에 제안하는가 하면 미국이야말로 해커 제국이고 또 사이버 테러의 범죄국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세군구 미국의 한복판에서 소니 픽처즈가 당한 해킹 공격을 억지로 우리와 강제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우리 최고 존엄을 헐뜯고 테러를 선동하는 불순 반동 영화 상영까지 감행하려고 하는 적들이 흉심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니 해킹 사건 이후 북한의 인터넷망은 지난해 12월 몇 차례 다운됐었는데요. 소니 해킹에 대한 미국의 보복이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은 부인도 또 긍정도 하지 않았지만 미 하원 의원은 미국의 보복 공격이 맞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적대 세력들은 전업 높은 우리 공화국의 혜택 아래 마음껏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그 행복상을 보여주는 우리 헌폐지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소롭게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에 반발하면서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핵전쟁과 사이버 전쟁을 불사하겠다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핵무력에 의한 침략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식의 핵타격전으로, 사이버전에 의한 붕괴를 시도한다면 우리식의 영원한 사이버전으로 미국의 최종 멸망을 앞당겨 오자는 것이 우리의 단호한 선택이다. 네, 사이버 테러 위협이 고조되자 미국은 지난 2월 새로운 안보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사이버 안보 조정관을 두고 또 각 부처 간의 임무 조정 역할을 부여한 미국은 지난해 말 소니 해킹 대응에서 각 부처의 협력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이를 강화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Foreign governments, criminals, and hackers probe America's computer networks every single day. We saw that again with the attack at Sony. Much of our critical infrastructure, our financial systems, power grids, pipelines, healthcare systems, run on networks connected to the internet. So this is a matter of public safety and of public health. We're proposing new cybersecurity legislation to promote the greater information sharing we need betwee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우리 정부도 최근 잦아진 사이버 테러 안보 위협에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내 최고의 사이버 전문가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안보특보로 임명했죠. 또 지난달 북한은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를 교란하고 또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 도입을 하는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3.20 전산망 마비 이후 2년이 흐른 지금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오늘 컨트롤타워로 청와대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신설했습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과 또 대비를 청와대가 총괄 지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 비서관은 안보전략비서관과 위기관리센터장 등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대응기구를 한 곳으로 모으면 해킹의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청와대는 예상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사이버 테러, 이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그동안 대형 사이버 테러 때마다 우왕좌왕하던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